네, 저는 샘 에듀테인먼트 대표 박샘별입니다. 싱가포르에서 교육 사업을 4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크게 4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하나는 메인 프로그램은 인생대학이라고 평생교육 개념으로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수업이고요. 대상은 20대에서 50대 성인 누구나 들을 수 있는데 주로 오시는 분들은 여성분들이 95%고요. 해외에 산다고 영어가 늘지 않아요. 그건 해외에 1년 이상 살면 누구나 압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에서 살면서 해외에 사는데 영어가 늘지 않아서 고민하는 많은 가족 따라온 분들을 본 거죠. 그래서 그분들을 위한 영어 수업을 만들고 싶었어요. 직장인 분들도 오시고. 그래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한 영어 수업도 있고요. 그다음에 싱가포르는 공용어가 4개인데 여기는 중국어 못하면 좀 답답하거든요. 그래서 저 오자마자 중국어부터 배웠는데 안 배우고 끝끝내 버티시다가 한 번씩 이제 배우러 찾아오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분들 위해서 중국어 수업도 하고 있어요. 중국어를 싱가포르에서 저도 배워봤는데 효율성이 떨어지고 진짜 사교육은 대한민국이 1등이에요. 제가 대한민국 사교육의 그 맛을 수입을 해왔다고 해야 되나요? 수출을 한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그런 영어, 중국어 수업이 메인이고 그 외 온라인 프로그램으로는 이제 책을 같이 손으로 필사하는 모임이 있습니다. 그 모임은 지금 5년째 하고 있고 같이 영어 공부도 되고 손으로 이렇게 글씨를 쓴다는 그 행위가 주는 어떤 편안함, 힐링 효과가 있어요. 마음이 이렇게 가라앉는. 또 다른 프로그램은 이제 여기 싱가포르 내에서 안전하게 서로 믿을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를 만들어 보자 해서 다른 이제 저랑 협력해 주시는 여성 2분이랑 같이 인생 살롱이라고 그 취향 공동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이제 문화 모임도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2달에 한 번씩 새롭게 리크루팅을 하면 그러니까 1년에 2달에 한 번씩 60명 정도를 제가 직접 가르치는 분들이 계시고 한 200~300명 정도는 온라인으로 계세요. 보통 6그룹에서 8그룹 정도 되고 평균 한 8명에서 12명. 오프라인 수업이 이제 중국어랑 영어 수업 그리고 살롱 모임 다 오프라인으로 진행을 하고 있었고 필사 같은 경우만 이제 워낙 인원이 많아서 온라인으로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살롱 모임은 줌으로, 영어 수업도 줌으로, 중국어 수업도 줌으로 하게 됐고 이후에는 온오프 믹스해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서 믹스해서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영어 수업 같은 경우는 80~90%는 다 지인 소개예요. 입소문으로 다 오시고 수업 들으신 분들이 정말 많이 소개를 해주셔서 다 소개고요. 한 나머지 10% 정도는 소셜 네트워크, SNS 통해서 우연히 싱가포르에 사는 누군가면은 사람들이 서로 여긴 좁으니까 금방금방 팔로우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알게 되신 분들이 오고 계시고요. 저는 제가 가르치는 분들한테 제일 정성을 들여요. 그래서 지인 소개 비율이 제일 높고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저는 한인 컨설팅 회사를 이용을 했거든요. 거기에서 제가 저에게 임플로이먼트 패스를 받을 수 있는 최소 자본금을 정확히 얘기를 해줘요. 1억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 돈으로 환율 적용하면 한 9천만 원? 그 돈은 있어야 된다고 했고 근데 그 돈을 설립 말고도 1년 동안 사업이 뜻대로 안 될 때 버틸 돈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싱가포르에서 버틸려면 그 정도 돈은 있어야 됩니다. 1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쉽게 시작할 수 없는 시장이어서 제가 혜택을 본 것도 솔직히 있어요. 전 지금도 회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시작하지 마시라고 말을 해요. 네. 물론 저는 회수를 못해도 사실은 괜찮은데 왜냐면 일로 인해서 얻는 다른 게 많고 앞으로는 이제 회수가 될 뭔가가 보이니까 근데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무턱대고 오프라인 창업하시면 싱가포르에서 월세 감당을 아주 진지하게 계산기를 두드리고 하셔야 돼요. 네. 제가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사실 저는 그 전에 교육 관련 전공자도 아니고 관련 일을 한 적도 없는데 20대 내내 한 거의 10년 넘게 학교에서 가방끈을 늘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전공을 3번 바꿨고요. 원래 대학교 때 전공은 화학이었고 그 다음에는 경제학으로 바꿨다가 그 다음에 통계학으로 바꿨다가 그 다음엔 요즘 잘 나간다는 빅데이터 쪽까지 갔었는데 싱가포르에 30대 즈음에 오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데이터 관련된 직장을 알아보다가 문득 그제서야 이제 진로 고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셀프 브랜딩이라는 수업을 들었는데 그 수업에서 그 과제가 그거였어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지식, 기술, 그리고 가치 이런 것들을 뭔가 공유할 수 있는 고객을 직접 찾아서 본인이 서비스를 제공해 보는 것 실행을 한번 해봤어요. 그때 처음 시작했던 게 싱가포르에 한국촌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렇게 글을 보다가 정말 많은 분들이 영어 공부에 관한 고민을 올려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푸드코트에 가서 그 당시에 그 여성분들, 주로 30대, 40대 엄마, 주부인 분들을 모시고 공짜로 무료 스터디를 그때 시작한 게 계기가 되어서 그냥 단순히 밥벌이가 아니라 의미도 있고 재미도 있는 일을 하면서 살고 싶다는 욕망이 그때 처음 싹트기 시작했던 그게 계기가 돼서 이 일을 나는 한번 제대로 해보고 싶다. 한인 여성 대상의 교육 사업을 제대로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차근차근 교육 사업을 준비를 했죠. 벤치마킹인 회사도 가보고 대표님들도 만나보고 좋다고 하는 교육들도 들어보고 그러면서 점점 확신이 생겼어요. 난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2017년에 싱가포르에 돌아와서 교육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때 창업 계획하던 시절에 선택권이 3개였어요. 한국, 싱가포르, 미국. 제가 살 수 있는 거주 권한이 그래도 쉽게 얻어지는 국가가 3개였고 고민을 하다가 싱가포르이 법인을 일단 세우기가 되게 간단하더라고요. 그냥 너무 쉬웠어요. 외국인이 사업하기 가장 좋은 나라라는 게 이해가 될 정도로 그냥 일사천리로 법인 세우고 비자 받는 게 쉬워서 그게 일단 첫 번째 이유였고 두 번째는 전 사계절이 똑같은 게 좋았어요. 저 게으르거든요. 사시사철, 이불, 옷 이런 거 정리 안 해도 되고 옷값도 안 나가고 나라가 또 작잖아요. 되게 전 미니멀리즘을 그냥 단순한 삶을 되게 좋아하는데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 점이. 그래서 뭐 모든 걸 저에게 최적화해주는 나라라서 선택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고 지금도 진짜 잘 고른 것 같아요. 싱가포르. 이 작은 나라의 한인이라고 하면 네트워킹이 진짜 강력하고 금세 형성이 되더라고요. 반대로 말하면 위험하죠. 뭐 잘못하면 소문이 삽시간에 퍼지죠. 이곳에 발붙일 수 없죠. 제가 만나는 한인 여성분들의 특징은 동남아 국가라서 근처 다른 국가에 살다가 오신 분들이 많고 해외 생활을 굉장히 오래 하신 근데 다양한 나라에서 하신 분들이 많아서 좋은 점은 학생분들이 되게 오픈 마인드세요. 그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 서로에 대해서 대할 때 되게 오픈 마인드시고 저의 교육관을 굳이 말을 하자면 저는 그냥 모든 사람이 자기 안에 어떤 답을 가지고 인생을 설계하면서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해외에 나오면 쉽지가 않은 경우가 많아요. 특히 본인의 의지로 나온 학생, 직장인하고 다르게 제가 만나는 분들은 보통 가족을 위해서 따라 나오신 분들이거든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해서 자기가 다시 주인의식을 갖고 인생을 디자인할 것인가. 그때 중요한 질문이 다시 철학적인 질문을 던지기 시작해야 돼요. 나는 누구고 어떻게 살고 싶고 근데 이제 그거를 영어를 같이 배우면서 해야 세상과 현실과 적응이 됩니다. 이제 해외 사회는 영어권 사회고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밥벌이 그리고 영어 실력 그리고 철학적인 질문 전 이 3개를 한 번에 해결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게 제가 지금 밟고 있는 가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려운 점은 뭐 월세 비싼 거는 두말 하면 입이 아프고요. 저는 사실은 인력 구하는 게 사실 어려웠어요. 제가 같이 일하고 싶은 분들이 한국 분이실 경우가 많은데 비자를 요즘에 내주기가 너무 어려워서 제가 고용을 하려면 여기서 인플로이먼트 패스를 내주는 수밖에 없는데 최소 월급 단위가 너무 높아요. 그래서 고용을 하고 싶은 분들을 고용을 못하는 경우도 있었고 저는 그 2개인 것 같아요. 인력 고용이랑 월세 내는 거 그거 말고는 모든 면에서 세금도 혜택이 좋고 여러모로 만족합니다. 보통 이제 저는 1인 기업이라는 개념으로 처음에 혼자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보통 그 대표님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어려움이 있으세요. 혼자 일하는 어려움. 외롭고 물어보고 싶은데 알려줄 사람도 없고 첫 1년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진짜 맨땅에 헤딩하는 그게 진짜 힘들었고요. 근데 그만큼 또 그땐 재미가 있었어요. 초창기라서. 그리고 2번째 해는 이제 현실적인 그 돈 고민을 이제 본격적으로 한 게 2번째 해였고 3번째 해는 점차 자리를 잡아가는 시점? 시작할 때는 3년 안에 내가 초기 자금이 다 탈탈탈 털리면 깔끔하게 접고 그때 이제 시작할 때 저의 결심은 나 인생을 하직을 하겠다. 그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3년 지나고 하늘이 나한테 일을 하라고 줬구나 이런 확신 같은 게 들었어요. 최대 위기는 최근이었죠. 코비드 19 때문에 뭐 수업 다 접게 생겼기 때문에 이제
이 무슨 메시지일까 하다가 이번에 이제 덕분에 온라인이나 원격으로 바꿔서 또 극복은 하긴 했지만 사실 되게 힘들었죠. 최근 3-4달이 정말 힘들었죠. 보통 이제 저 말고 비슷한 선생님, 이제 강사 하시는 분들하고 막 이 일이 터지던 3월쯤에 회동을 몇 번 했었고 어쩔 바를 진짜 우리는 모르는 상황이었는데요. 일단은 이제 줌이라는 걸 가지고 원격 강의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게 가능한 수업이 있고 가능하지 않은 수업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 공간, 그러니까 오프라인 공간에서 실제 만나고 대화하고 이게 되게 큰 부분이었거든요. 그 색깔의 브랜드에. 근데 이 공간을 전혀 쓸 수 없고 만날 수 없고 대화할 수 없고 그게 대체가 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첫 1-2주는 그냥 기약 없이 쉴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문득 아니야, 한번 해보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학생분들이 그냥 해보자고 얘기했을 때 다 하겠다고 하셨어요. 학생분들이 집에 갇혀 있으면서 너무 힘들어 하시니까 이때야말로 내가 원래 이 일을 시작한 그 목적에 부합하는 시기이다. 모두가 힘들어 한다. 그래가지고 그때 더 오히려 힘을 내가지고 바꿨는데 결과가 괜찮았어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이제 어떤 노하우들, 그동안 쌓아온 노하우들이 있었고, 그리고 오프라인 말고 온라인 서비스들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었어요. 온라인 프로그램들을. 그래서 뭐 디지털 컨텐츠를 만든다거나 기계를 다룬다거나 그런 건 저에게는 큰 문제가 전혀 아니었고, 그래서 되게 빨리 전환을 할 수가 있었고, 사실 지금으로서는 잘 됐죠. 이제 지금 반절 정도가 다른 국가에서 이제 고객들이 오거든요. 싱가포르이 50%,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한국 이런 데가 50%. 그리고 직장인들도 이제 유입이 됐고요. 그래서 그야말로 전화위복의 시기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 3-4달이. 굉장히 미뤄왔던 디지털 영상 작업 이런 것들을 다 시작을 하게 됐죠. 유튜브도 열고. 비전은 이곳이 외국인이 비율이 굉장히 많은 나라고 다양한 문화권의 사람이 살기 때문에 사업 아이디어가 생기면 사실은 해볼 수 있는 게 정말 많고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을 때 규정이나 이런 게 되게 합리적이고 원칙에 따르기 때문에 저는 그 점이 마음에 들어요. 예를 들어 제가 중국에서 사업을 한다면 그 관시가 없으면 안 되는 일들이 분명히 발생을 했을 텐데 싱가포르이 아주 마음에 드는 건 그냥 법대로 하면 된다? 나는 법을 지키기만 하면 그에 따른 결과를 보장해 준다는 거, 그게 저는 큰 메리트고, 처음에 이 일을 시작했을 때도 지금도 크게 변치는 않는데요. 배움으로 성장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최고의 공간과 문화를 만들겠다, 이게 저의 비전이었고, 지금은 이제 이 공간이 있지만 이후에 허락한다면 더 좋은 공간에 저는 언제든 저의 고객분들을 만나고 싶은 희망이 있고, 이번에 이제 코로나 사태 이후로는 사실 이 공간이 온라인으로 확장이 됐어요. 그래서 이 두 곳을 둘 다 놓지 않고 꾸준히 투자해서 키우는 게 목표고, 그냥 정말 최고의 문화와 공간이에요. 근데 저는 이 2개가 다 중요해서 계속 멈추지 않고 재투자하고 다시 재투자해서 키우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교육 관련 창업은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는 일단 싱가포르를, 지금까지 싱가포르 칭찬을 많이 했는데 처음 시작하시는 분에게는 싱가포르이 좀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통 교육 1인 기업 창업 시에는 무자본으로 할 수 있다는 게 엄청난 메리트거든요. 이건 오로지 물건을 파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 뭐 레스토랑이라고 하면은 그 레스토랑 장소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직원도 고용을 해야 하는데, 이건 사실은 자기 머리에 있는 컨텐츠로 그대로 팔아서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싱가포르에서의 그 설립을 위한 비용과 렌트와 이런 거를 감당하기에는 사실 초반엔 힘들 수 있어요. 저는 요즘에 온라인이 너무 잘 되어 있으니까 자기 아이디어를 전 온라인으로 먼저 시작을 하시고, 그게 확신이 좀 생기시면 그 다음에 오프라인으로 오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싱가포르는 외국인이 하려면 그래도 초기 작업 보험금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점이 저도 처음엔 어려웠고, 대신 그게 저의 메리트였죠. 아무나 시작할 수 없기 때문에. 첫 번째는 저 영주권을 너무 따고 싶고요. 왜냐하면 비자로 일을 하면 사실은 항상 임시로 일하는 기분이 들어요. 그래서 영주권 신청이 내년에 지금 하려고 하는 일이고, 그리고 저는 일만 하면서 사실 살았는데 3년간 자리 잡느라 이후에는 제가 재밌는 일도 조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좋아하는 일은 최근에 찾은 게 유튜브 만드는 거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일을 하면서 저만을 위해서 어떤 창작 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즐거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